어젯밤 당신은 분명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어쩌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험장에 앉아 있었는데 문제지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끝난 사람을 다시 만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잊었다고 생각한 장소에 다시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이겁니다. 꿈속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늘이 보라색이어도, 초등학교 교실이 갑자기 회사 회의실로 바뀌어도, 돌아가신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와도 우리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망가야 하면 도망가고, 울어야 하면 울고, 무서우면 진짜로 심장이 뜁니다. 그러다 눈을 뜨면 침대 위입니다. 방은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아직 두근거립니다. 몸은 꿈이 끝났다는 걸 알아도 마음은 아직 끝내지 못한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꿈은 정말 그냥 의미 없는 잡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잠든 사이 뇌가 몰래 처리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작업일까요? 오늘은 꿈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왜 우리는 자꾸 쫓기고 떨어지고 늦고 잃어버리는 꿈을 꾸는지, 그리고 왜 어떤 꿈은 깨어난 뒤에도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지, 어쩌면 꿈은 당신이 모르는 당신 마음의 뒷면일지도 모릅니다. 꿈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꿈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이상한 점은 우리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라면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장면들이 꿈속에서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고양이로 변해도, 집안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이 생겨도,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데 동시에 지금의 직장 동료가 옆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뇌는 완전히 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깨어 있을 때만큼이나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꿈이 선명하게 펼쳐지는 수면 단계에서는 뇌가 마치 영화를 상영하듯 감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점검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기능은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 꿈속에 우리는 감정은 살아있는데 검사관은 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장면이 나와도 그냥 믿습니다. 꿈속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보다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꿈은 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언어로 만들어진 세계에 가깝습니다. 꿈은 사건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장면으로 바꿔 보여줍니다. 불안은 쫓기는 장면이 되고, 부담감은 시험장이나 발표장이 되고, 상실감은 누군가를 찾지 못하는 꿈이 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꿈이 되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은 끝없는 복도나 멈추지 않는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꿈이 이상한 이유는 꿈이 현실의 문법이 아니라 감정의 문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꿈 중 하나가 있습니다. 쫓기는 꿈. 누가 쫓아오는지는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무언가가 뒤에서 다가오는 느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압니다.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뛰죠. 하지만 꿈속에서는 다리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무겁고,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도망가려 할수록 더 느려집니다. 왜 뇌는 우리에게 이런 괴로운 장면을 보여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은 꿈이 일종의 연습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실제로 겪기 전에 뇌가 안전한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실제 비행 전에 시뮬레이터에서 위기 상황을 연습하듯 우리의 뇌도 잠든 동안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꿈속의 위협이 항상 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실성보다 반응입니다. 공포를 느끼는가, 도망치려 하는가, 숨으려 하는가, 맞서려 하는가. 꿈은 그 반응을 꺼내봅니다. 어쩌면 쫓기는 꿈은 단순히 무서운 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피하고 있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미루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꿈속의 괴물은 항상 괴물이 아닙니다. 가끔은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조금 무서운 모습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쫓기는 꿈만큼 흔한 꿈이 또 있습니다. 떨어지는 꿈, 늦는 꿈, 시험을 망치는 꿈, 중요한 발표에 아무 준비도 없이 서 있는 꿈. 이 꿈들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속에는 비슷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는 느낌,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 나만 뒤처졌다는 느낌, 곧 들킬 것 같은 느낌. 특히 시험 꿈은 정말 이상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우리는 꿈속에서 다시 시험장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그 과목이 뭔지도 모릅니다. 공부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나는 압니다. 큰일 났다. 이 꿈은 꼭 실제 시험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의 삶에서 내가 평가받고 있다고 느낄 때 뇌가 가장 익숙한 평가 장면을 꺼내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할 때, 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 가족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때, 나 자신에게조차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마음은 그것을 시험장으로 바꿔 보여줍니다. 떨어지는 꿈도 비슷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느낌, 내가 의지하던 기준이 무너지는 느낌, 삶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꿈은 이런 감정을 장면으로 번역합니다. 요즘 내가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느끼고 있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어. 너는 지금 어딘가에서 평가받는 느낌을 받고 있어. 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시험장에 앉힙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막차를 놓치게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꿈은 친절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꿈은 감정이 만든 은유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뇌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꿈은 감정이 묻은 기억을 다루는데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 있었던 일 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봤는지, 길에서 어떤 차가 지나갔는지. 이런 기억은 대개 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마음에 걸립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투, 답장 없는 메시지, 실수한 장면,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상처받았던 순간, 말하고 싶었지만 삼켜버린 말. 이런 기억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뇌는 잠든 동안 이 감정이 묻은 기억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꿈속에서 그 기억은 현실과 똑같이 재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가 꿈에서는 거대한 파도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어색한 대화가 꿈에서는 문이 잠긴 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헤어진 사람에 대한 미련이 꿈에서는 길을 잃은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기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남긴 감정의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은 깨고 나면 내용은 우스운데 기분은 무겁습니다. 꿈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안의 감정은 너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꿈은 마음의 세탁기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동안 묻은 감정의 얼룩을 밤새 돌려보는 겁니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아도 조금은 흐려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자고 일어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는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낫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문제를 붙잡고 있던 힘이 조금 약해진 겁니다.
반복되는 꿈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장소는 조금씩 달라도 느낌은 같습니다. 계속 도망치는 꿈, 계속 늦는 꿈, 계속 누군가를 찾는 꿈, 계속 같은 사람을 만나는 꿈, 계속 어딘가에 갇히는 꿈. 반복되는 꿈은 마치 마음이 같은 장면을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뇌는 이미 꾼 꿈을 또 꿀까요? 어쩌면 그 감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 바쁘게 살아갑니다. 할 일을 하고, 대답을 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괜찮은 척하고,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감정은 제대로 느껴질 틈도 없이 마음속 어딘가에 밀려납니다. 그런데 밀려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대기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의식의 경비가 느슨해지는 시간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거 아직 안 끝났어. 너 이 마음 제대로 본 적 없어? 이 장면을 그냥 넘긴 줄 알았겠지만 아직 여기 있어. 반복되는 꿈은 마음의 알림창일 수 있습니다. 닫기를 눌러도 다음날 다시 뜨는 알림창. 물론 모든 반복 꿈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감정이 계속 돌아온다면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꿈에서 내가 계속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나는 꿈속에서 무엇을 피하고 있을까? 반복되는 장면은 내 현실의 어떤 느낌과 닮아 있을까? 꿈의 상징을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꿈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꿈에 나온 장소가 어디냐보다 그 장소에서 내가 갇혔는지, 불안했는지, 외로웠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꿈은 정답을 숨긴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꿈은 마음이 보내는 감정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악몽은 꿈이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믿지 못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은 차갑고 방 안의 어둠이 평소보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악몽이 강렬한 이유는 꿈속에서 느낀 감정이 실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가짜였지만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 반응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도망쳤다면 몸은 실제로 위협을 겪은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악몽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뇌는 무언가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 감정이 너무 커서 끝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충격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꿈이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꿈은 이상하게 변형됩니다.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섞이고 장면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꿈속에서도 너무 생생하게 반복됩니다. 그때의 장소, 그때의 감각, 그때의 공포, 그때의 무력감, 마음이 그 기억을 과거로 보내지 못하고 계속 현재처럼 다시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몽이 반복된다면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그 사건을 끝난 일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몽이 아닙니다.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몸이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견디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꿈은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꿈도 있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꿈도 있습니다. 꿈에 자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멀어진 사람, 헤어진 사람, 어릴 때 알던 사람, 한동안 생각도 안 했던 사람, 혹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꿈에 나오면 우리는 아침에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왔지? 아직도 내가 미련이 있나?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꿈에 누군가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 꿈속의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남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느꼈던 불안,
그 사람에게 받고 싶었던 인정, 그 사람 앞에서 작아졌던 나, 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 꿈은 그 감정을 그 사람의 얼굴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친구가 꿈에 나왔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내 모습, 그때의 외로움, 그때의 부러움, 그때의 미해결된 마음이 다시 떠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사람이 꿈에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쩌면 나는 그 사람보다 그 관계에서 느꼈던 나 자신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꿈은 사람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뒤 이렇게 묻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무슨 감정을 느꼈지? 그리움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분노였는지, 미안함이었는지, 안도감이었는지. 꿈의 핵심은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내 안에서 흔든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가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중에 갑자기 알아차리는 순간. 잠깐만. 이거 꿈이잖아. 이것을 자각몽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꿈에서 우리는 꿈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지만 자각몽에서는 이상하게 의식의 불이 켜집니다. 방금까지 현실처럼 믿고 있던 세계가 갑자기 다르게 보입니다. 아, 이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장면이구나. 그 순간 어떤 사람은 꿈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늘을 날기도 하고, 문을 열어 새로운 장소로 가기도 하고, 무서운 존재에게 맞서기도 합니다. 자각몽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신기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의식이 만든 세계 안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내 마음이 만든 영화 안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내가 관객이자 배우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깨어있는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낮에도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답장을 늦게 하면 바로 불안해지고, 누가 표정을 굳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실수 하나를 하면 하루 종일 나를 공격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습관 속에서 반쯤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각몽처럼 현실에서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 지금 내가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이 감정은 지금 상황보다 과거의 기억에서 온 걸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만들어낸 해석이 꼭 사실은 아닐 수도 있구나. 꿈속에서 이건 꿈이야라고 알아차리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건 내 마음의 패턴이야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상한 세계 하나가 열립니다. 그 세계에는 현실의 법칙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고, 잊은 장소가 다시 나타나고, 모르는 사람이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울고, 도망치고, 사랑하고, 후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생생했던 세계가 양치질을 하고 커피를 마시는 사이 사라집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마음속에 영화를 틀어놓고 아침이 되자 필름을 거의 다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있는 것까지 꿈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너무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밤새 처리한 감정, 흩어진 기억, 불필요한 생각, 정리되지 않은 걱정까지 전부 들고 깨어난다면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뇌는 필요한 것만 희미하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흘려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꿈의 대부분을 잊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잊혔지만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은 기억나지 않지만 감정의 모서리를 조금 둥글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은 사라졌지만 내 안의 불안을 밤새 조금씩 풀어냈을 수 있습니다. 꿈은 사라지는 방식으로 일하는지도 모릅니다. 10일.
꿈을 너무 신비롭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꿈 하나하나에 정답이 숨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꿈에 물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뜻하고 꿈에 누군가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운명적인 메시지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완전히 의미 없는 쓰레기처럼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꿈은 우리 마음이 밤에 쓰는 이상한 편지일 수 있습니다. 문법은 엉망이고 순서는 뒤죽박죽이고 등장인물도 이상하고 장소도 자꾸 바뀌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대체로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려고 애쓰기보다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꿈은 나에게 어떤 기분을 남겼지? 나는 꿈속에서 무엇을 피하고 있었지? 무엇이 두려웠지? 무엇을 잃을까봐 불안했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지? 이 질문들은 꿈을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꿈은 우리가 낮에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한 마음을 밤이라는 조용한 시간에 다시 보여주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상한 꿈을 꾸고 깨어난다면 그 꿈을 너무 빨리 밀어내지 말아보세요. 내용이 말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줄거리가 아니라 그 꿈이 남긴 감정입니다. 당신의 꿈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이 있어. 내가 외면한 감정이 있어. 너는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밤마다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 당신은 매일 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조용히 일합니다. 도망치는 꿈을 만들고, 잃어버리는 꿈을 만들고, 다시 만나는 꿈을 만들고, 때로는 무서운 꿈을 만들고, 때로는 이상하게 아름다운 꿈을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인간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낮에는 현실을 살고 밤에는 마음의 뒷면을 삽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가 합쳐져 지금의 나를 조금씩 만들어갑니다. 오늘 밤에도 당신은 꿈을 꿀지 모릅니다. 기억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꿈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가장 이상하고도 솔직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곳은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채널 심리의 뒷면입니다. 지금까지 심리보물 창고를 열어보았습니다.